서울에 가면 정릉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정릉이 그게 원래 터가 아니거든요. 정릉이 옮겨져 맨 처음 있던 자리에서 자기가 그러니까는 정릉에 들어간 왕비가 자기 엄마가 아니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지금 그 신현왕후직의 이름까지는 제가 다 기억이 안 나. A 왕비 정릉에 묻힌 왕비입니다. 태조 이성계도 맨 처음에 함흥까지는 안 갈라 그랬어요. 원래는. 그래서 정릉에 묻힌 왕비 옆에다가 묻으려고 했었었는데, 그래서 요 정릉을 잡으려고 여러 군데를 막 돌아다녔는데, 태종 이방원이가 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버렸냐면 원래 있던 정릉을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있던 정릉 자리로 옮겨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태종 이방원이 행포를 보고 나서, 태종 이방원이는 B왕비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성계는 요 묻히고 싶어 하니까 태종 이방원이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 아닌 사람한테 자기 아버지가 들어가는 게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정릉을 해체를 시켜버리고 다른 데 정릉을 만듭니다. 지금 성북구라는데 그 정릉천이 있는데, 그 다음서부터 태조 이성계가 이 태종 이방원이 하는 짓을 딱 보고 나서 풍수에 대해서 자기 신우지시를 보러 안 다닙니다. 십몇 년간을. 그리고 함흥 보내달라고 했는데 함흥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정릉은 정릉대로 이쪽으로 가버리고 태조 이성계는 이성계대로 태종 이방원이가 따로 동구릉에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부가 갈라서 져버리죠. 그런 아버지 역사들을 쭉 아는 세종이 합장릉을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수렴된 곳일지라도 합장릉으로 나는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옆에 묻어줘. 딱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태종 이방원이 맥세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또 맥 하나 빠져나가서 세종이 이쪽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문종 다음에 얘를 좀 적을까요? 쭉 적는 게 편하겠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뭐 이러고 이제 내려갑니다. 자, 이랬을 때 세종이 죽고 문종이 2년 만에 죽고 단종이 날아가 버리고 수양대군이 잡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그리고 예종 때 불도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는 예종 때 찾아가보이. 어디서 탈이 있더라? 얘가 흉당 들어갔다. 이미 알고 수렴된다는 걸 알고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예종 때 천장을 합니다. 이장을 합니다. 여주로. 이때 들어간 게 기가 막힌 명당에 이제 세종대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학계에서 알려진 세종대왕 능이 어디로 알려져 있느냐면은 이쪽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학계에서 알려진 거는. 여기서는 세종대왕의 신도비라고 해가지고 폭 한 1m, 그 다음 두께 한 50cm에 한 3m, 4m짜리 커다란 비석 하나, 신도비라고 그러는데, 신도비 하나만 발견이 됐고, 여기서부터 1km 떨어진 곳에 병풍석이니 난간석이니 쬐만한 성물들이 6양 다 다량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세종대왕의 먼저 영릉짜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학계에서. 근데 우리가 풀어본 결과 여기는 형세론적인 입장에서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수렴됐다 하더라도 이 형세론 맥세가 한 개도 없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을 찾아보니까 이거를 이장을 하면서 거기 가서 다시 성물을 만들면서 여기 있는 것들은 주변에 뿌려버려라 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들은 가까운 데다 뿌리지 못하고 멀리 이제 내다 버린 거예요. 근데 신도비는 워낙 크니까 그냥 여기다 파묻어 버린 거라. 안 옮기고.
그래서 지금 발굴된 게 이 동네니까 이 동네가 영릉자리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먼저 있었던 자리다. 아니다. 형세론이 도대체 만들어지질 않아요. 형세론이. 요 예종 때 세종대왕이 이제 천장을 쫙 가는데 가서도 역시 합장릉입니다. 교수님이 요번에 서울의 풍수책 낼 때도 아마 요 이야기를 쓰실 거예요. 그게 조선왕조실록에 여기서부터 이거 몇 척, 주변의 사신사 길이가, 예? 이 혈자리에서 동쪽, 그러니까 동쪽의 청룡 쪽, 좌청룡 쪽으로 길이가 944척, 우백호 쪽으로 몇 척, 전주자 쪽으로 몇 척, 뒤로 몇 척이 다 있는데 여기서 재면은 그 길이가 다 안 맞고요. 이 자리에서 재면은 그 자리가 다 맞는 거예요. 신도비 나온 자리에서 재면은.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번에 서울풍수에 기고되는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만원짜리를 맨날 보면서 이분이 원래 어디 묻혔는가는 우리 모르고 여태까지 살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이 죽고 나서 이제 여주로 이제 날아갑니다. 문종이 들어오는데, 문종묘를 누가 주관을 하느냐? 그러니까 문종이 죽자마자, 단종이 딱 올라오는데, 단종 올라오자마자 가버리죠. 그죠? 세조가 문종 무덤에 카리스마를 부립니다. 자기 형 무덤에 관여를 해버립니다. 수양대군일 때. 그래서 동구릉에다가 들어가는데 모양새가 어떠냐면 문종의 능은 모양새가 어떠냐면 맥세 들어오는 거 다 똑같고 다음에 자자 오향으로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똑같고 자자 이런 소리는 북쪽에 앉아서 오방향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앉아서 어디를 바라본다. 이런 뜻인데 이성계능은 산맥줄기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렇게 하나 들어오고요. 그래서 봉분이 있게 되고요. 산줄기가 이래 들어옵니다. 다 똑같아. 물방이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문종능은 이렇게 돌아서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맥세가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똑같이 봉분이 딱 생겼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성계능과 맞먹을 정도로 똑같은 능인데 산줄기가 하나는 들어오면서 좌측으로,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좌측으로 회전했다, 우측으로 회전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좌선용, 우측으로 돌았다 우선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맥세가 쭉 지나가는데 이렇게 빠지면 좌측이 감쌌다 해서 좌선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산줄기가 가는데 이렇게 빠지면 오른쪽으로 감싸면 우선용이라고 합니다. 그 선회하다 할 때 선자 있지 않습니까? 그 한자를 쓰는데 다 똑같은데 요거는 좌선용으로 이성계능은 들어오고 요건 우선용으로 문종능은 딱 들어온다고요. 이 차이에 의해서 지리신법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딱 하면 조선 초기 때는 지리신법이라는 자향론이 제일 이거였거든요. 제가 그때 도풍수 이야기해드렸죠. 계룡산 밑에 신도안이 뭐였다? 이 지리신법 자향론 하나 때문에 계룡산이 못됐단 말입니다. 그 이론이 조선 초기 때 가장 유행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가지고 좌선용, 우선용 요걸 딱 틀어버리고 나머지 똑같이 껍데기는 똑같이 풍수를 아는 사람 요게 틀렸다는 걸 알죠. 문종이 발복 못하게 지리신법으로 계산을 하면 이 발복은 좋지만 이 발복은 엉망대꾸거든요. 우선용이냐 좌선용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세력을 잡기 위해서 문종을 흉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향론으로. 그 다음 세조 찬탈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갖고 단종이 쭉 하고 이제 영월로 날아가 버립니다. 영월로. 음치마이 해변가에 모래밭에 버려집니다. 강가 모래밭에 맨 처음에. 그 모래밭에 버려져 가지고 이
세조가 즉위를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살을 해갖고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느냐. 그 단종의 무덤을 일체 손대지 말아라. 그대로 풍장시켜버리든가 실려 내려가 버리든가 그대로 만들지. 그것을 손대는 자 구족을 멸하리라 딱 해봅니다. 영월에 보내놓고. 어느 누가 그래 하겠어 감히. 근데 그 중에 충신이 한 명 있었어요. 엄흥도라고.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노비들을 싹 다 이끌고 영월에 그 좋은 터를 이미 봐뒀다가 단종 그 죽은 시체를 그대로 딱 보다 딱 파묻어놓고 묘도 안 만듭니다. 봉분 있으면 문제가 생기. 파헤쳐질 뿌리니까 봉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쫙 만들어버려요. 그래놓고 자기 식솔들 노비들 다 풀어주고 자기는 숨어버리고 일체 나타나질 않는 거라. 그래서 세조 때 이 사람을 잡으려고 방방곡곡을 다 디뎠죠. 그리고 단종 무덤을 찾으려고 방방곡곡 다 디뎠죠. 안 드러나죠. 그래서 이 오해가 풀려가지고 중종 때 엄흥도를 살려주자. 가문을 살려주자. 적통을 이어줘야 되니까. 하고 풀어줍니다. 엄흥도를. 그래가지고 이때 엄흥도가 판서급으로까지 올라가요. 병조판서인가. 추존돼요. 추진. 죽은 지 옛날이지만 이 사람을 병조판서까지 올려줍니다. 공사 잘했다고. 그런 일들이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단종이 어디에 들어있다? 용머리에 올라가 있다. 용머리에. 이제 찾았는데 그래가지고 영월에 가면 그 단종 묘까지 이제 다 만들어놨는데 용의 이마 위에 딱 올라가 있어요. 예, 귀가 혈이거나 이마가 혈이거나 그렇고 이 주둥아리 같은 데는 혈이 흉당이거든요. 근데 이마 혈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엄흥도가 이미 그 동네에서 혈을 잡아놓고 단종을 싹 옮긴 거라. 그냥 충신이었죠. 이거 이야기하다가 슬라이드는 언제 보냈어요? 대충 이거까지만 이야기하다가 슬라이드 보이시다. 그 다음 지금 여기까지는 그렇게 사람들이 안 많으니까 조금 기억은 되죠? 제가 밑에까지 다 내려가 보면 빙 이제 그 왕이 그 왕 같고 그 왕이 그 왕 같습니다. 그래서 자 하다가 대충 스톱을 할게요. 그 다음 세조가 의경세자 자기가 왕일 때 맏아들이 죽어버리죠. 요절해버리죠. 18세에. 그래가지고 이 어느 부모가 자기 맏아들이 죽었는데 마음 안 아프겠어. 풍수의 대가가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세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왕세자니까 무인석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왕처럼 해주고 싶지만 왕세자로 죽었기 때문에 화려하게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라 부모 마음에. 그래서 실록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나오느냐면 겉은 소박하게 하고 속은 후하게 하라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풍수예요. 풍수. 나중에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겠지만 겉은 진짜 소박해요. 무인석 당연히 없고 망주석만 착 있고 문인석 한 명씩 탁탁 있고 끝이에요. 혼유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뒤에 태식인육을 밟아보면 엄청난 거예요. 태식. 풍수적으로 형세론이 세형열 태식인육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속에 풍수적으로는 엄청난 거라. 그래서 이 의경세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능이 소릉이에요. 봉구릉은 이성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능이었다면 소릉은 의경세자를 위해서 맨 처음 만들어진 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의경세자 이후에 이제 둘째 아들, 세조의 둘째 아들인 예정이 올라오죠. 근데 예정이 한 일이 짜달 새 없죠. 2년만 하다가 또 죽어보니까 누구 옆에 붙인다? 의경세자 큰 형님 뒤쪽에 가서 싹 소릉 안에 또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종의 이름이 창릉, 예종의 능 이름이 창릉입니다. 그쪽에 흐르는 천이 무슨 천이다? 창릉천이다. 정릉천, 창릉천. 이런 거 많죠.
성종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문패 이름이, 능 이름이 선능이거든요. 지하철역 이름이 선능역. 근데 이름은 선능역인지 선능이 누구 왕인지도 서울 사람들은 모른다. 예. 알고 머리 아프잖아. 근데 왕릉을 파본 사람이 있습니까? 왕릉을, 조선왕릉을 절대 파볼 수가 없지. 조선왕조 500년 나는 동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그렇지. 석실이 기본이다. 석실이 기본이에요. 지금 나오니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석실로 만들어서 들어간 다음에 봉분을 올리는 게 기본인데, 요 사람이 세조, 요게 문제라, 세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분 없이 구테타를, 다른 성씨를 구테타를 일으킨 게 아니고, 이 왕씨에서 이씨로 바꾼 거였잖아요. 이 팀은 골육상쟁했단 말이라. 형님, 조카 자리를 빼들어 먹은 게 세조단 말입니다. 유교 명분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그래서, 자기는 아까 말했듯이 비비던 덕이 어디밖에 없었다? 풍수밖에 없었다. 자기 발복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엔 이 라인이 결국에 뭡니까? 세조 라인이잖아요. 이 밑에 왕들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세조 라인이지. 단종은 여기서부터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풍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묘가 안 뒤집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경세자 아들 묘 있죠? 자기 묘 있죠? 며느리 묘 있죠? 다 어떻게 할 건데? 풍수로서 자기가 빨리 죽어서 발복 안 하면 자기 묘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적통이 물려받아 버리면. 여기서 뭐 어떻게, 안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다른 왕이 하나 나와버리면 이 뒤집어 버리는 거라. 그래서 유언을 남기기를 나한테는 석곽과 석실을 쓰지 마라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 위에는 전부 다 병풍석, 아까 돌로 싼 거 있죠? 병풍석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세조가 유언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나는 속히 썩어서 속히 발복해야 하니 석곽, 석실 쓰지 말고 병풍석도 쓰지 말아라. 내가 빨리 썩어야 되니까. 석곽, 석실을 하면 늦게 썩으니까 병풍석도 하면 늦게 썩으니까 하지 말아라고 유언을 딱 내립니다. 그래서 세조서부터 병풍석이 없습니다. 없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까지는 병풍석이 있어야 원칙입니다. 세종은 병풍석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세조 이후에 둘째 아들 예종이 이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영릉은 병풍석이 없는 거예요. 맨 처음 아버지 옆에 묻혔을 때는 병풍석이 당연히 있었죠. 근데 이장하고 나서는 세종 무덤은 병풍석이 없습니다. 어쨌든 파란만장한 묘들은 이 원칙을 벗어나요. 병풍석이 초반에는 있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 이게 세조 이후에는 없는 게 원칙입니다. 중종 같은 경우에 병풍석이 있습니다. 예성연중. 요 이후에 중종 같은 경우에 병풍석이 있습니다. 중종은. 왜 있느냐? 누구 장난에? 최시라. 누구죠? 그 마누라 있잖아. 정난정이 나왔던 이야기요. 중종의 제2계부 문정왕후. 문정왕후가 정치를 지 맘대로 휘두르잖아요. 예? 그래서 중종을 이장을 시킵니다. 문정왕후가. 그러면서 자기도 화려해지고 싶고 중종도 화려해야 되므로 이장시키면서 뭐란다? 병풍석 만들어버려요. 그런 식이에요. 영조 할아버지 밑에 사도세자, 사도세자 밑에 정조. 요 왕이 못 되니까 영조 할아버지도 딴 데 날려버리고 정조가 자기 아버지 무덤을 수원 화산에 넘기면서 병풍석을 또 만듭니다.
자기 아버지를 능으로 추대하면서.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왕들은 이 원칙을 벗어나서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는 있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무덤 자체가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덤이. 왜 그렇게 됐다. 왜 그렇게 됐다. 요 정도 일단 하고 슬라이드를 보고요. 시간이 또 되면 또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